김민석 자신이 직접 판세를 폭로했습니다. 놀라운 상황인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민석 후보는 8.17 전당대회 판세와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대부분 보는 충청권 정 전 대표 핵심 측근이 조직을 세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산 등이 1주차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1주차에 충청, 부산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한 후보에게 유리한데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수용했다며 제가 대략 볼 때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것인데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럼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배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미 박시영 대표 피셜로는 호남까지 박빙으로 가고 있어서 잘하면 1차에도 끝날 수 있다는 판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김민석 후보 말을 들어보니 이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권도 그렇습니다. 슬슬 손절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나서서 김민석 후보가 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처음 손절을 쳐줬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이 얘기하고 돌아다닌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총리 시절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 반 전에 할 수 있던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한다. 이건 기세가 꺾이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줄 서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뉴 이재명들은 그 시그널을 확실히 준 박찬대 시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건 깜짝 놀란 상황이라 배신감이 클 텐데 이들이 왜 민주진영의 독버섯인지 여러분들께서 200% 공감하실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난 진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난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뭘 폭로한 게 아니고 네. 많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번 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대통령과 우리 보통 사람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규칙,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론을 잘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업무 맡아가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동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제 중심 과제들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좀 삐끗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저는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의 오답노트를 정말 많이 작성하는 사람인데 오답노트는 원래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거지. 그죠? 그 오답노트를 자기가 깨달았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지 왜 그 노트 만들어서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실패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래서 비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권력자,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네,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분입니다. 단순히 버티거나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공격으로 난국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시기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현재 닥친 위기는 정부의 성과나 능력에 관한 게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의구심이 쏠려 있고 공소 취소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당무 개입건으로 지지층의 마음까지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공식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만나서 그의 조언을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충언으로 여겨 국정 기조를 전환한다면 다시 식어버린 지지층의 마음 일부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그룹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